그 2년차의 시정책이 시의회와 대립으로 해서 그 납보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러는지, 그래야만 하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까지 포괄해서 그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고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은 있는 건지 가능한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등등 현실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첨예하게 부딪히고 느끼는 언론 관계자, 종사자 여러분들이 토론자로 함께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자담회는 사전 준비도 거의 없었고요. 시의회 집행부 대립 상생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를 내걸었지만 그 주제에 대한 발표도 없고요. 또 주제에 국한시키지도 않을 것 같고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난상 토론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사전에 배포된 질문도 없고요. 어떠한 시나리오도 없기 때문에 혹여 중구난방식으로 비치더라도 그 속에 토론자들이 담고자 하는 그 핵심과 진정성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토론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자리가 어떤 특정인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비하하거나 비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가 서로 공유하지 못한 어떤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좌대면을 할 때 본인이 거기에 대한 그 의견을 피력해 주신 다음에 다른 토론자들이 그 의견을 표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나 반대 의견이 있을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면 뭐 얘기가 몇 가지 이렇게 치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시간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상황 봐서 좀 주관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간중간 끊을 수도 있을 거니까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토론자 한 분 한 분께서 어떤 의제를 자연스럽게 한번 이렇게 내놓으시고 토론해보자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그 좌담의 시제를 보면 그 성남시 재정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분이 되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그 사회자의 입장에서 먼저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성남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현재 이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각자 토론자들이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1, 2분 내로 이렇게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시작하냐면 그 어떤 시인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시는 슬픔에 관한 것이고 정치는 불만에 관한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시인이 있는데요. 지금 성남시 의회나 집행부나 그 선출직이든 뭐 선출직이 아니든 그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을 떠나서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의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고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시 집행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걸 대입한다고 하면 성남시 또 성남시의회 집행부
소위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대단히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데서부터 좀 얘기를 좀 풀어갔으면 어떨까 해서 시의회와 시집행부의 그 청년 대립의 원인부터 좀 각자 토론자들이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변관석 편집장 짚어주시죠. 시사스포츠의 변동석 기자입니다. 제가 먼저 이 토론의 토론자로 김남준 기자님께서 전화가 왔을 당시에 이런저런 얘기가 없었어요.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성남의 시민이라면 저 또한 성남 시민이고 성남 시민이면서 성남시와 시의회 또 시민단체 등 여러 곳을 취재를 하고 다니면서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 내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아침부터 여기 오기까지 취재 현장에 계속 있으면서 그거 하나로 얘기를 시작을 해서 풀면 지금도 끝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서 한 과를 넘기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금 시의회 구조를 보면 4대4의 동수가 두 군데 생기가 있고 권나경 의원이 새로 입성을 하게 되면서 한나라당이 들어오면서 5대3의 위원회가 행정 기획이 있고 예결위는 9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나라당이 5월적 숫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의 정책에 반해서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구자기의 어떤 당과 당의 어떤 민주당의 여당의 시장의 행정적 것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이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자칫 또 비춰질 수도 있겠고요. 또 의원의 어떤 시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거든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집행부가 귀담아 들어주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보복적 삭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왕성한 취재 활동을 통해서 저희 매일 기사를 도출해내고 있는데 오늘은 한 번도 기사를 쓰지를 못했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하더란 말이죠. 저걸 과연 내가 기사를 써서 무슨 어쩌고 기사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저걸 기사를 써서 과연 왕창 삭감을 해버렸어요. 삭감의 이유는 그건 당연히 의원의 몫이고 생각이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시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갈등 또 민주당 의원들의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할 수 없는 한계점 19대 15인데요. 이제 단독으로 한나라당이 의회를 장악할 수 있는 월주 숫자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힘의 논리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상당히 큰데요. 시장의 인사권까지도 가치가 되는 또 의원의 권리와 의원의 의무적인 부분까지 시집행부에서 가치가 되는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되면서 정작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하는 민생의 문제라든가 어떤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감정이 우선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는 문화예술 스포츠 쪽으로 주로 취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작년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하면 이재명 시장님께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서 성남시 체육회 직장 공부를 대거 없애버렸어요. 거기에 따른 원성적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어렵고 산임이 어렵긴 하지만 좀 수차적이고 순리적인 방향으로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법을 찾아라는 어떤 글을 한번 써서 한 적이 있는데
시장님이 그분을 읽어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때는 해체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문가들과 아니면 이런 좌담회를 통해서라도 어떤 좀 그런 내용을 좀 얻고 나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님의 뜻은 충분히 압니다. 지역 향토 출신의 선수들로 구성을 해서 지역의 애양심을 갖고 전국에 어디에 대회를 가더라도 성남인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심을 주고자 그 다음에 지역의 출신들 학생들에게 뭔가 내가 성남시에 내 고향 성남시 이바지하는 선수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자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역 출신의 선수들을 기용하고자 하는 거였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할 때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다시 이 직장운동부를 만들기에는 바로 진행이 돼서 상황을 조금씩 풀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한나라당의 문화복지 쪽의 의원들이 그 체육회 예산을 참관하고 있는 부서인 상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간곡한 부탁이 좌절이 되고 고절이 돼서 된 것에 대한 예산 공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확실하게 드는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성남시 체육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대목에서 바람이 있다면 오늘 시장님이 한나라당 측의 의원들과 식사와 어떤 그런 대화의 요청을 했던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노력, 좀 더 많은 걸 먼저 많은 손을 내밀어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곳은 시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건 의회라면 물과 불의 그런 어떤 힘의 논리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한다면 그것을 담아주고 격리시켜줄 수 있는 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솥의 역할을 주변에서는 많이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듣는 걸로 계속하겠습니다. 한덕수 편집장. 전 국장님과 달리 김낙준 기자 옆에 있어서 오늘 토론의 성격이 어떤지 좀 잘 알고 왔습니다. 한번 끌려. 먼저 대립 갈등의 당사자들, 그러니까 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립 갈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구조적인 원인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가 중앙정치가 지금 여야가 심각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성남 지역의 정치 지형, 그러니까 성남도 역시 중앙의 여야 대립에 연동되어서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특히 2002년에 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방위원이 공천이 2002년부터 실시가 됐죠. 그 이전에는 지방위원에 대해서는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았는데 2002년부터 4대 의회부터 지방위원에 대해서 정당에서 공천이 실시되면서 아마 그런 첨예한 중앙정치 대립 구도가 지역까지도 연장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구조적인 문제는 2002년, 즉 그때는 이제 시장이 이대호 시장이었죠. 아니 2002년이에요. 2002년 민선 4대 의회 5대 의회 그리고 민선 3기 4기, 이때는 이제 한나라당이 시장도 그리고 시의회도 다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대 야수 상황이었는데 2010년 민선 5기는 성남 지역 정치 지방자치 역사상 초유의 여소의 아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여소의 아대 상황이라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역시 현재의 갈등 대립을 해결하는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세 번째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이제 지금은 공동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한데 사실 처음에 이재명 시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공동정부를 주창을 했고 어차피
공식적이나마 공동정부가 형성이 됐었죠. 그런데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공동정부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 반대 세력인 한나간 세력은 지역 차원에서 뿌리 깊은 불신 대립 상태에 있었다. 단지 불신 대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적대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그 뿌리 깊은 어떤 불신이 현재의 대립 갈등을 낳는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대립 갈등의 각 주체들 간에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고 향후에 문제점 극복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아마 대립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겠지. 대립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걸 인정하는 선성 속에서 대립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을지, 이것을 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각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김영우 피플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시의회가 열리고 성남 피플 또는 원타키라는 게 들어가면 저는 시의원들께서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제보가 많이 들어요. 저는 뭐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시의회 파에 강론으로 뭐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됐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랄까, 한덕승 일정에서 말한 것이지만 공동지방정부가 갖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성남시장님의 핵심 키워드는 어쨌든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저희가 중심 모토로 세웠어요. 그러한 데서 이제 상당히 지금 1년 6개월 정도 지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극명하게 현재적으로 파악된 건 어쨌든 참여 예산제를 놓고 봤을 때 그 내용이나 추진 시기, 추진 과정,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모토에 걸맞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거는 또 역으로 얘기해서 저는 시민 운동이 없는 어떤 성남의 문제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뭐 시민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또 일부 시민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시정의 일부 분들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받침하고 또 끌어올리는 그러한 노력에 저는 상호간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회의 문제를 시의회의 문제로만 저는 보는 게 아니라 성남 전체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어떤 운동으로서 또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1년 6개월 동안 올곧게 가지 못하면서 현재 이 파행이 마친 그 시의회 간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또는 한나라당과 시의회 이런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거시적이긴 하지만 근본의 문제는 그거를 고려해서 풀지 않으면 이 정쟁은 계속될 것이다. 또 이것은 컨트롤되지도 않고 서로 상처만 하고 그러한 과정을 좀 우려가 많이 서로 다음은 박성현 사무국 네, 저는 그 시민단체 대표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제가 환경운동연합 대표에서 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몇 년간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또 불러주신 것 같고요. 개인 의견이라는 걸 저는 밝히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막 중복되기는 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성남시의 그런 정무기능, 흔히 말하는 정보기능이 좀 부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뭐 거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좀 의문이긴 한데요. 사실은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좀 더 그런 역할을 좀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초기부터 시립병원 예산 문제로 이렇게 부닥치면서
감정이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자질이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본래 의회라는 게 그 시를 이제 존재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례도 만들었고 예산도 삭감할 수 있고 이러한 역할을 줬는데 거의 뭐 횡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계속 이게 특이하게 이번 회기 같은 경우에, 이번 회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들이 결정한 상임위 결정을 본회의에 원복해버리는, 뭐 예산 다 짰다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예결위까지 통과했던 예산이 본회의에 부정적으로 한나라당이 새로운 안을 만들어 통과시켜버리는, 의원들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 민의를 배반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시장을 뽑아줬고 의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뽑아줬는데, 그러면 시민들은 그런 거거든요. 시장이 그래 너 해, 일 좀 해. 그리고 한나라당 그래 니네 감시해 라고 했는데 껌껌이 이제 모든 걸 할 수 없게, 예산 삭감하고 조직 마음대로 만들 수 없게 하고, 뭐 인선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그런 걸 제공을 해주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나서 이제 비판을 하거나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단적으로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잠깐 TV로 봤었는데요. 이제 한국노총, 민주노총 예산 가지고 논의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담당 과장이 조합원 숫자대로 그게 가장 그런 균형이 있고 그렇게 뺏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나라당의 이 사람들 주민소환 운운했던 단체인데 무슨 소리냐, 삭감.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런 의회를 행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시민들의 관심과 시민단체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관심도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야 될 시민단체 역할도 이제 부재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내년에 앞으로 이제 총선 있고 대선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갈등과 이런 거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코 민주당이나 혹은 이런 쪽에 우호적으로 할 일이 없죠. 총선과 대선이.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신변조 비서관님. 예. 네, 먼저 언론사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시민소통비서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불과 10개월 전까지만 해도 시민단체에서 또 시민운동 입장에서 집행부를 비판하고 또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가 이제 기소실에 들어와서 또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덕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첨예한 대립의 원인 관련해서는 저는 먼저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혹시 그 의회를 상생의 원칙 속에서 혹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또 의회의 그런 의견을 청취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없었는지 좀 이렇게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자리에 또 의원님들이 참석하셨다면 좀 그런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서 저희가 좀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이렇게 오늘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좀 그런 고민이 하나 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드는 생각은 어쨌든 시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시장님이 당선이 됐으면 그런 권한을 위임을 받았으면 의회에서도 그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거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1년간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랬을 때 저는 의회에서 그런 존중과 인정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또 의회 차원에서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상생이나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나 인정하는 속에서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
그 시집행부, 시민으로부터의 그런 권력을 또 권한을 위임받은 집행부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라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런 측면이 있는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런 시위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께서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귀담아 듣고 또 이렇게 새롭게 바꿔나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토론자들께서 몇 분의 토론들을 다 각자 들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자기 생각과 좀 대비해서 말씀을 하실 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해 주신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남에서 산 지가 정말 46년을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여기서 나서 키워서 지금 성인들이 다 됐고, 그런데 제가 기자를 하게 된 기간은 한 6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기자를 하게 되는데, 전에는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이 문화예술 스포츠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어서 기자를 하게 되는 이 발을 디게 됐어요. 원래 제 직업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뭐 다 팽개치고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민운동 하시는 이나 여러 번 취재 현장에서 많이 했던 우리 황성현 씨 토론자나 이렇게 얼굴 많이 봐왔던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성남 시민으로서 느끼는 개념하고 기자로서 보는 개념하고 너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자로서 발언을 한다면. 정말 시민으로서 발언할 수가 없는 게 시민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어야 할 당사자들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변건석의 개인과 시민이 아니라 취재를 해왔던 기자로서의 답답함과 기자로서의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적나라하게 하고 싶은데 적나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우리 피플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상광담 제가 취재를 갔었는데 노상광담의 방자를 가지고 까시는 기사를 쓴 걸 제가 봤습니다만 그렇다는 것이죠. 방자를 주최 측에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썼던 부분에 대해서 그 극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글쎄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여기 먼저 전 시의원이시고 우리 고영 전 의원님도 여기 자리에 계십니다만 성남시 의회가 5대 때 난리가 났을 때 연말에 지금 시점이 엄청 다가옵니다. 실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다, 좋다를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나라당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민주당의 본회의장을 점거를 해서 결국에는 쇠사슬까지 동원이 되는 그래서 아주 참 난리가 났었던 그런 상황을 지켜볼 때 아까 우리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소야대의 성격에 또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시면서 민노당과 여러 당과의 어떤 그런 결정을 통해서 일본의 승리란 말이죠. 그 승리를 통해서 보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까지도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시장님의 지지자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의 재선을 위해서라도 비에 젖은 낙엽처럼 바짝 엎드려 있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분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게 든 거예요. 심지어 이재명 시장께서 당선이 되고 취임한 지 불과 한 달, 두 달밖에 되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님 이름을 팔고 힘의 논리로 갖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동창인데, 내가 같은 학교 나왔는데, 나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시민단체 생활 같이 했는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자기의 먹고 사는 부분과 연관을 짓더라는 거예요. 취재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 말이 과연 이재명 시장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 얘기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열린우리당, 우리당 당적도 가져봤고 한나라당 당적도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어디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만 저는 정치는 절대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저 시설보훈단 그 본부장님께서도 와 계시는데 지금 산하단체의 그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인적 구성에 대한 그 구성을 봤을 때 저는 그냥 한마디로 누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답답해 죽겠어요. 주군을 위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도 그냥 살았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길을 찾았어. 길을 찾아서 내가 그 길을 찾은 길이 주군을 방해하는 거라면 나 같으면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씩 도움이 돼서 이 성남시가 의회로 들어갈 수 있는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19명이 됐을 때와 18명이 있을 때와의 감정이 달라요. 예결위에 수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든 안 그렇든 비춰지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워낙 이게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깊은 골 속에 정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부분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단정 짓고 싶어요. 수장 대 수장으로 수장이 정리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한나라당도 제가 볼 때는 파가 두 파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위치가 굉장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님 사모님께서 행사장에 방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 토론을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한 그 현장에 대한 우리 공무원분들의 수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위점도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본인 스스로들이 반성을 하고 하면서 힘을 실어줘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측면에서 내년 총선도 있고 그 정치적 힘 대결이 아주 굉장히 극대화되는 지금 시점이다. 올해 초하고 특히 이제 올해 2차 정례가 그 정점에 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지점에서 내년 예산과 어쨌든 판교 특별회계로 인한
문제의식은 사실상은 우려예요. 대안을 제시해서 그것이 A가 맞냐 B가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A안이 제출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받아서 그것까지 갚을 수 있느냐 라는 문제예요. 우려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우려를 불식시키는 건 뭡니까? 믿는 것뿐이었거든요. 사실 믿는 것뿐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우려를 통해서 뭐예요? 태클을 거는 거예요. 최근 뭐 FTA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날치기 통과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날치기의 반대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을 많이 가진 세력이 날치기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날치기의 반대말은 저는 원천봉쇄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것이 진행되는 것 자체를 원천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시민의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것이 사실상의 문제의식이 있고, 이것은 계산이 잘못됐거나 진짜 현실성이 없던 객관 데이터가 있거나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이 납득이 되고, 또는 새로운 제3의 아니라고 대안이 모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현재의 대립이 문제가 아니라 대립을 깔고 있는 어떤 불신의 문제,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의회의 운영과 한나라당의 쉽게 말하면 발목 잡기죠. 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점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대립 그 문제를 간략하게 토론자들이 짚어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방안이나 어떤 해결책 등등도 잠깐 논의해보고, 그러면서 현재 모든 것이 뭐 행정이나 예산이나 인사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민주당이든 한나라당 말할 것 없이 다 정파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그 시민들과 직결되지 않은 예산이 없지만 굉장히 밀접한 더 민생과 연결된 그런 예산까지도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일반적으로 다 구별시켜버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또 봐야 될 건지 등등.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정치 문제. 결국은 모든 걸 정파적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건 시민이 없잖아요. 결국 대의 정치가 실종돼 버리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다 시민들이 뽑아놓은 시의원, 시장, 시민 없이 정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처음에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립의 원인을 좀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분 말씀 없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방청이 따로 다 토론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마이크도 그 토론자 외에도 마이크를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기됐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실 분. 그럼 다음에 또 한번 또 마이크를 넘기기로 하고요. 지금 첫 번째 던져진 질문에 대해서 토론자들이 말씀한 것을 요약해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힘과 힘이 부딪혀서 파생되는 그 파열되는 문제가 가장 도드라진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구조적인 문제, 뿌리 깊은 불신, 정부 기능, 원칙도 없는 그러한 행태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해결 방안은 뭔지, 또 거기에 대한 진단을 원인 처방적이든 현상 처방적이든 토론자들의 주관적으로 또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뭐 이미 나왔던 얘기지만 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굉장한 그런 참여할 수 있는 이름은 뭐 시민의 주인, 시민이 행복한 성남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단적으로 주민 참여 조례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구 하나 그러니까 시에서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그게 추진해야 될 꼭 해야 될 사안이고 필요하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게 있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회에다 던지니까 뭐 의회에서는 되지도 않는 이제 이유와 변명을 들어서 그걸 이제 보류시키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시행정이 있어서 좀 그러니까 내용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형식적으로는 그 당시 전 집행부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몇 가지 들었었는데요. 뭐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그런 게 있었고요. 뭐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 설명회를 한다. 동네. 근데 뭐 파워포인트로 확인하는데 종이 한 장 안 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가라는 거죠. 그런 식이거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그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 그 정자동 그 네이버 뒤편에 있는 그것도 좀 저는 그게 좀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공공청사였다가 어쨌든 상업용지로 이제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근데 그러니까 뭐 이유는 지금 뭐 이렇게 집값 그런 대지 뭐라고 해야 되지? 집값을 올려가지고 이제 매각을 하겠다 그런 의도에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예산 확보를 위해 매각조차도 매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도 동의를 하긴 하는데 그걸 단순히 그냥 뭐 비싸게 팔면 그만이다라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생각, 뭐 지역에 뭐 그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는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제가 이제 주상복합으로 매각을 하려고 용도 변경을 했다라는 뭐 업무 용지로도 쓸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정확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수의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시의 그런 시장님의 그런 마인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수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게 어떤 특정 뭐 대형 건설사나 이런 데서 매각돼서 본래 계획했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쓸 뭐 이런 우려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닐 경우에는 정말로 이렇게 공개 입찰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그 내용조차도 공론화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투명하지 않게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등등등 어떻게 보면 시의회가 성남시 집행부를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인사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하고요. 최근에 우연히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직도를 딱 봤는데 지역에서 이제 기자하시던 분이 거기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이름을 보니까 정확하게 얼굴과 매치가 안 돼서 정확하게 그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런 분들 그냥 다양하게 이게 시장은 바뀌었는데 행태는 똑같다는 거죠. 전 이대호 시장도 언론이 들어가고 시원들은 누가 들어가고 그런 모습들이 과연 그런 시민운동을 하셨던 시장님의 그런 행정이나 이런 모습인가라는 이제 그런 데서 오히려 이제 시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시의회 특히도 이제 반대할 논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국이 돼서 저는 그런 걸 위해서 성남시가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뭐 정책 공약이 좀 바뀌는 게 아니라 문화 자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뭐 이렇게 계속 의미를 주는 한 그런 대립과 갈등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시 집행부에 뭔가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운동하시는 거 같이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어떤 단적인 것보다는 좀 종합적인 편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문화재단의 기자 출신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저는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떠한 재단이나 어떠한 직책에도 저는 절대 갖지 않습니다. 왜? 저는
말씀을 좀 잘했어요. 그 전에 나왔던 얘기. 정자동 땅을 팔면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목록이 적힌 걸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정자동 땅을 팔아서 매각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데 예산을 쓰겠다. 예, 나와 있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걸 진짜 봤는데 여기 이 내용들을 보면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절대 협조를 안 해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민주당 노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걸 밝혀서 이게 배정을 해가지고 돌릴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미리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땅을 매각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 자료가 나가면서 벌써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보고 끼고 있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올라간들 땅이 매각이 되겠냐고요. 하기 전에 예산이 지금 이렇게 해서 재정이 어려우니 이 부분을 매각을 해서 어떤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에 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단 한 번의 회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산을 쥐고 있는 그 외에.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체육회 위탁 직장운동부 운영이라고 해요. 10억을 예정했어요. 이 10억이라는 돈은요. 종목을 2종목에서 3종목 정도를 다시 직장운동부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름 전문적으로 이쪽으로 취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옳지 못했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처음에 직장운동부를 해체할 당시에 했었던 것과 너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좀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황성현 우리 성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꼭 기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에 지금 하동근 옛날에 시운동 설립 대표 하고 계시는데 지금이야 이제 진흥국장이 있습니다만 왜 성남시 의회에서 문화재단을 할 때 유독 하동근 국장만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능력이 안 되고 제가 하는 것이 더 이상의 제가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사표를 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행감장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적시적소에 하동근 국장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시적소에 정말 저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이 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냥 사람을 뽑아주고 심어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갖다 뽑더라도 꼭 몸에 맞는 옷을 입혀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쉬운 예로 육성재단의 김영경 사무국장이 의원 시절에 청소년 육성재단에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라고 분회장에서 발언을 한 사람이에요.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나온 약속들에 의한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한 사람을 심어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이 된다고 해요. 점점 꼬여만 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데서 발생이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또 이번에 그 행감 때 나왔던 직원들의 문제, 우리 시설공단 본부장님 계시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공고를 내려라.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 사전에 상임위하고 상의를 한 번 했느냐? 라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쓰든 누구를 채용해서 하든 그런 것을 해당 상임위와 시가 아니면 의회와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서 어느 단체에 가서 일을 하든 열심히 하면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저보다 전문가는 없어요. 그 대단한 예술감독이었던 양반 대단한 분이더만요. 경력을 보니까. 그래서 결국 탄천 페스티벌 하려고 그랬어요. 꼭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수행을 잘하는 거 없습니다. 해보지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일을 꼭 해내야 되겠다는 열의가 있다면, 열정이 있다면 그 배우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미리미리 상의와 어떤 소통에 의해서 진행이 됐었다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한강장이나 보면 아파요, 아파. 마음이 아플 정도로 나 같은 진짜 던지고 나갑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까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줘야 될 것이 있다라는 논리로 보면 당연히 그러겠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많고 너무 참견이 많고 올바른 것을 알려주기보다는 올바른 것을 지적해주기보다는 자기의 중심적인 남을 헐뜯고 저 사람 헐뜯어야지만이 내가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먹고 살기 급급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화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쪽으로 꽂히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시장님 주변에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도움을 주려면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네. 해결 방안을 말로써, 논리로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대립 갈등의 해결은 당사자들이, 주체들이 실제 가슴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말로, 논리로, 머리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대립 갈등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몸으로 이제 발로 뛰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갈등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들의 운명이 아닌가, 갈등, 사람들의. 그래서 갈등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단 인정을 하자. 그 속에서 어떻게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갈등의 당사자들 간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집행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아마 고민을 할 텐데요.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범 초기에는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에 입각을 해서 쭉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공동정부도 형식화됐고, 이재명 시장님이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도 친이 반이 비로 분열되어 있고, 그래서 공동정부를 구성했던, 민선 5기를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대한 지지를 적거나 기대를 낮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나라는 물론이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시장님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저는 조금 동굴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셔서 근본적으로 내가 1년 5개월 동안 시정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 차분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멘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좀 조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민선 5기가 성공할 수 있고, 민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저는 민선호기 시정 방향, 시정구호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인데 저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구호를. 근데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시대의 흐름이 시민이 참여가 시대의 대세인데 그 흐름을 읽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 같은 경우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나라당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 행동이, 그러니까 시 정책이 이재명 시장한테 유리한가 그렇지 않을까. 판단의 잣대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선호기가 도입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민참여 시스템도 이건 다 이 시장의 대선을 위한 발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나라당의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한 그런 인식의 부재의 반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뭐 언급할 것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대립과 갈등의 해결책과 관련돼서는 좀 제가 발상의 전환이 저는 시의회나 아니면 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필요한데, 이게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결 구도처럼 또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정치적으로 득실과 관련돼서 자꾸 논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갈등이나 아니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장 중심에 놔야 될 거는 이제 우리 시민들을 중심에 놔야지 이걸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지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도 어쨌든 시민들의 그런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지 그건 분명히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이런 정치인들이 시의회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아직 그 선거가 저는 뭐 다음 지방선거가 2014년도인데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하나의 결정 자체가 그 예산 문제와 관련된 것만큼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피해를 주고 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민을 중심에 두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또 시의회도 사고의 중심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변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정제정부지 매각과 관련돼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천억 정도의 그런 자주재원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이 정말로 그게 시 집행부에게 이로운 것, 특히 시장님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 만들어진 재원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사회, 여야가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충분히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저는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들의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저는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저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충분히 그런 재원의 활용 문제,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관련된 것이라면 뭐 지금은 저희가 수정 예산을 받은 예정액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데 이거 관련돼서는 뭐 액수 문제라든가 항목 문제는 충분히 논의를 해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시의 긴박한 재정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됐던 그 자체가 부지매각과 관련된 의회에서 그 자체를 갖다가 이제 원천 봉쇄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고 생각드리고 어쨌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저는 두 번째로는 시민을 중심에 둬야 된다 그런 것 하나고 또 이 자리에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이 저는 많이 계신데 또 저는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적인 정략이나 그런 게 흐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산으로
피해를 보는 피해 대중들, 피해 시민들, 또 이해 당사자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시의회나 시집행부에 의견을 개진을 해야지 어떤 것이 정말로 시민의 뜻인지 관련돼서 저는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 시 예산 중에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된 거로 제가 23억이라는 예산을 이후에 쓰게 거로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잡아져 있는데, 이거는 23억이 어떤 거냐면 각 학교에 정말로 아이들의 그런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문제라든가 각 학교의 그런 놀이터에 그런 운동 시설을 갖다 개보수하는 문제, 그런 각 학교의 그런 정말로 불효불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 관련돼서 그런 자주재원을 마련하고 수정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학부모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 지역의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저는 시의회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이런 걸 저는 충분히 요구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 예산과 관련된 이하 당사자 또 예산 반영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는 것도 집행부와 시의회가 정치적인 정략적인 그런 대립 갈등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대립을 해소하고 힘을 모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압력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답변을 좀 내가 무슨 시기적이라 하는데 정자동 땅 매각에 대한 부분 될 수 있어요. 왜 될 수 있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매각을 안 시켜줬냐? 매각을 시켜 25년 동안 방치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 있던 땅값과 지금의 땅값은 1,200억 정도라고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부지를 어떻게 용도적 계획에서 파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에요. 하는 게 맞다. 꼭 시장에 가서 전화 전달해 주세요. 하나라도 이거 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파는 데 있어서 방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논의해달라는 거죠. 같이. 지난 5대 의회 때와 지금 공무원들의 태도가 어떠냐면요. 지난 5대 때는 행감 때 말이죠. 예산이 죽으면 집에까지 쫓아갔어요. 시의원 집에까지.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애절할 정도까지 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봤어요. 이번 행감 때, 이번 예산 현재까지 그 어떤 누구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공무원의 늘상 입에서 나오는, 그냥 확 하고 나오는 얘기, 예산 안 줘버리고, 야, 이거 나오면 좋지. 이런 마인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신나게 행감장에서 터지고, 윽박지를 당하고, 뒤돌아서 나갈 때 씩 웃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기자로서 자괴감이 너무 들어요. 저래서 과연, 정말 시민의 행복하고 시민 주인의 성장을 가고자 하는 모토를 갖고 있는 시장의 뜻에 맞는 것인가. 설사 웃고 싶어도 가리고, 화벌나게 의가 터져놓고 그 웃고 나간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않는 거예요. 한나라당 시민들이 과연 정대동 땅을 팔 것인가, 파는 거에 반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는 알아봐서 정말 국장급들이 가서 대표를 만나고 의장을 만나고 해서 자꾸 얘기를 꺼내주고 요구를 하고 추경의 외부 관리가 하는데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말을 꺼내기가 무섭다는 것이죠. 너무 무서운 시장님이다 보니까 요 얘기 꼭 전해주세요. 정말 무서운 시장님을 비춰주겠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에게. 쇄신을 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로운 일이라면 의회가 요구하는 거 뭐 하겠구나. 의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표현에는 시장과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집행부로서의 정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 중에 표현하신 거. 그리고 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민의 입장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시민의 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할 여지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거꾸로 생각을 하면요. 그렇게 되면 대화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 그게 이제 집행부의 과도한, 뭐라 그럴까, 자기당착, 자가당착. 나는 시민을 위한 집행부고, 그런 도덕성을 갖고 있고, 라고 하는 자가당착이 어쩌면 이로 갈등을 낳는 것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욱 의원의 얘기를 듣고 다음 또 관련한 이런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갈등 해소 방안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단히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학이라는 것이 그래도 뭐 1+1은 2다라고 하는 뭐 수학적 원리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상식이 작용해 있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우리 이제 마인드라든가 아까 박정만 선생님이 그런 어떤 마인드나 시각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대립과 갈등이 불거진 것은 어쨌든 현재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정제동과 위례 부분인데 위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언론사에 조사를 했어요. 아니 실제 1,500억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의 그러니까 1,500원 분양가 평당 분양가가 그런데 그게 팔리겠냐 이런 제기가 있어서 실제 부동산 전문가 3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그쪽 지역은 1,700에서 1,800 정도의 분양가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에요. 물론 그 세 사람의 부동산 전문가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최소한의 조사랄까요. 그래서 아까 발목 잡기 시기라든가 그런 우려를 구체화하고 또 정당히 비판하고 대안을 내는 그런 식의 원리들이 작동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정쟁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인정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는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또 집행부는 또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그러한 특히 이제 재원 문제에 관련한 이건 아까 쭉 여러분들이 얘기한 민생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관 열쇠를 시장이 쥐고 있고 고관 열쇠를 쥐고 있고 내년 살림을 이렇게 하겠다 얘기하는데 근데 내년 농사를 어떻게 질 건가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형국은 어쨌든 농사를 짓지 마라. 고관에 있는 거 빼먹고 굶든지 물고기를 넣든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의 인상을 비춰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고관은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 함께 나누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성장해야 되는 그런 고관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쨌든 이것을 어떤 빈 고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 그래서 뭐 매각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여기 이창호 선생님 시와 관련해서 상당한 선생님이시고 잘 아시죠. 그러니까 토건 사업에 대한 우려가 사실 많아요. 저희 전문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사실 고민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어떤 대안으로서 이른바 얘기하는 자주재원을 마련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이것이 가장 최적이고 적합하다라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혜를 모으고 또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풀어나가고 이러한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거시적인 얘기지만 하여간 이른바 풀뿌리 지방자치 또 중앙정부와 하여간 상대적 독립성을 갖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는 데 있어서 어쨌든 이러한 정책과 특히 이제 재정 관련한 토론들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워낙 원탁회 이런 부분을 꽂혀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저는 지금 늦지 않았다. 시 차원에서의 또 위원들 간에 그러한 토론의 장 이런 것들이 실제 필요하다. 또 어떤 분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변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시의장과
시장이 함께 뭐 독대하고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쾌장토 이런 것도 필요한 시장 아닙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시민들이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민은 잘 모를 것이다 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론의 상황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든 예산 딱 하고 이런 것이 쟁점이다.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왜 나름대로 그 입장을 달리하시는 오죽하면 언론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헤아려서 이러한 좀 대화와 소통의 장들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대립 문제 하나만 가지고 그 진단과 처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갔는데 그 처방에 관해서 그 얘기 말씀들 나온 거 보면 그 진단에 대한 처방 자체가 진단 자체가 처방이 되는 그런 내용도 상당수 포함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드는데요. 대부분 보면 그 시 집행부와 시의회 대립의 그 원인에 대한 처방, 진단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그 시 집행부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한다고 하면 그 시 집행부의 그 행정적인 어떤 절차의 공론화가 상당히 부족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공무원 조직의 시스템인데 그 행태, 시스템의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한 의견이 굉장히 들고요. 어떤 행정을 정책을 추진할 때 시의회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그 어떠한 그러한 상대들과 사전에 협의나 토의나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좀 부족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시끄러움이 많다. 뭐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귀담아 드려야 할 내용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요약하면 사전 대화와 소통이 너무 없었다. 그런 이야기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당사자들이 정말 가슴을 열고 스스로를 풀어야 되는 문제로 부착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화두처럼 꺼낸 것이 시는 슬픔에 관한 것이고 정치는 불만에 관한 것이다라는 그 어떤 시, 프루스트라는 시인이 얘기했는데 결국 성남시의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시장을 포함해서 시의원들 포함해서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에 대해서 불만만 가지고 불만은 얘기만 하고 있지 그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해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이 미흡했다. 그런 부분은 자기 성찰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금까지 좀 나올 얘기들은 거의 뭐 많이 나왔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토론자는 아니지만 토론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꼭 기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기록 안 하시나요?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제점과 해결책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많은 원인들 제공은 이 시장한테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의 부재를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이라든가 한나라당이라는 시의 권력 그리고 시집행부 권력은 아주 막강합니다. 그리고 시집행부가 새로 탄생함으로써 시민운동의 영역표를 상당수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시민운동이 위축되고 거의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이런 형태 속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짚은 것들을 쭉 보면은 사실은 정무기능의 부재, 공론화를 통한 믿음의 확보 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게서 지금 행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난 이것이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시장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조차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어떤 판단 정도로 그냥 접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러한 현재의 대립구도 속에서 시민 참여 공간을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허상인 것 같습니다. 허상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시장 측에서 이것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까 뭐 그것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정무기능이라든가 이것도 있고, 각 정파의 시의회의 어떤 수장들과의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이 시장한테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 작년까지 시간이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긴급 차단 시위의 집행 모델이 상승은 가능합니다. 이 시점에 이게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이재명 시장 실패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공유재산 매각 때문에 좀 사용처를 좀 봤더니, 사실 공유재산 매각 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은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그 대금의 상당 부분을 또 다른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쓰게끔 돼 있는데, 이 계획 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에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벌써 법 자체부터가 이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재명 시장 출범 당시의 느낌이 좀 과하게 좀 얼룩페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까 우리가 나왔던 부분에서 여소야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소야대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럴 것인가, 라고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시청자 매각 관찰하기 때문에 이제 매각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한 거에서 엄청난 언론피해를 받았죠. 아마 개인 회사로 치면 피할 필요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좀 궁금해가지고 정보공개를 제해봤어요. 그 시에 매각 절차가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느냐,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이유를 들어서. 제가 판단할 때 매각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법률이 가면. 그래서 이제 초보 운전, 아무리 나이가 드신 분이 운전을 하더라도 처음 면허를 땄을 경우에는 초보 운전입니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재명 시장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였고 신원과 출신이었다 할지라도 이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초보 시장이었다. 그걸 감안한다고 했다면은 보다 아까 교수님 가진 여러 부분에서 나온 부분들이 어떤 정무적인 기능들이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좀 본인이 스스로 좀 의지가 좀 강하다든가 아니면은 나는 이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오버하는 그런 경향이 세다 보니까 실제로 여소야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기에 너무 놓치지 않았나, 의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그것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백문석 편집장이 했던 대로 본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밥줄이 달리는 문제들을 하나쯤 다 알려버리는, 또 주변에서 어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묵소들도 있었고 문제점도 이야기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던 부분들이 오늘날 이제 와서 과연 상생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지는 시와 시의회 간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결과적으로 그걸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맨 처음에 꺼냈던 지금 이 정도쯤 되면은 이미 초창기에 그림을 그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날개를 펼쳐지면서 3년차, 4년차를 가면서 이제 완성도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불구하고 지금 다시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가지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성남 시민들의 불행이죠.
이어가면서 시의원들의 어떤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어떤 특정한 후보를 밀어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만 많이 퍼져나가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일부 시의원들의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이런 협조를 못 얻어가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고 보면은 더군다나 내년 총선 대선까지 바라본다고 하면은 정말 성남시 이 집행부와 그다음에 시의회가 과연 어디까지 고립할 것인가. 또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성남시의 모든 해명들은 앞으로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가라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긴급자담자리에 좀 많은 이야기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평상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 참석하신 많은 패널들도 그렇고, 같이 같은 시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누구? 이재명 씨. 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본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는데 의장하고 국대에서 어림없는 한나라당과의 어떤 그 갈등 구조 또 깊어가고 있는 민주당과의 어떤 부분들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시민단체 쪽에 대한 그 상식 부분도 있었지만 이대호 시장 시절에 엄청나게 그 견제구를 날렸던 우리 민주당 시민들 과연 이재명 시장에게는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견제를 아주 기본적인 견제를 했는지 한나라당 우리 시의원들만 너네들이 문제 있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의회라고 하는 존재감을 민주당 시의원들도 같이 공유했다고 하면 이재명 시장과 과연 우리 시의회가 성남시의회가 이렇게까지 갔겠는가. 그렇다고 보면 꼭 한나라당 시의원들 간에 한나라당 시의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들게 됩니다. 우리 한덕순 편집장님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서 이 시점에서 꼭 동물은 아니더라도 조용한 동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잘 들었죠. 동물은 아니더라도 뜨거운 사우나 시간을 좀 해서 충분히 좀 성찰을 해가지고 지난날 좀 들어보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다시 원점부터 갔을 때 앞으로 1년 내에 이 자리에서 이런 저담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또 이제 언론들도 많이 가 계시는데 더 많은 언론의 역할이 예전에 이대호 시장을 했을 때 그 체제보다도 우리 젊은 이대호 시장에 대한 견제적인 그 언론들을 더 많이 했던 때가 아닌가.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말이죠. 가끔 이재명 시장 볼까요? 쫙 댓글이 다닙니다. 그 누구도 이재명 시장에 대한 비판이 다 한 줄도 안 나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네? 안 보는 공간에서도 그렇지인데 그러면 그 앞에서 지금 아까도 어느 분이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럼 그 당사자 앞에서는 누가 어떤 말을 다른 말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런 자리에 어떤 시집을 통해서 본인이 보고 있다고 하면은 전달될 수 있는 분이겠지만 지금까지 이 시장 취임한 이후에 당선된 이후에 과연 이재명 시장을 통해서 누군가 정말 직원을 다른 소리 쓴소리를 얼마나 했을 것이며 또 당사자인 본인이 시정에 아니면 모든 부분에 얼마만큼 그런 직원들과 순서를 들었겠느냐. 그런 시간들을 좀 개인적으로 성찰해보는 것이 앞으로 성남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걸음 없이 여기서 나왔던 얘기를 시작하게 그대로 전달했어요. 진짜 금과 옥 같은 얘기가 귀 속에 들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얘기하신 모든 분들이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욕하고자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답답함이 있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까 그 고희영 시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이에요. 지금은 시민단체들이 움직임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누구에 의한 시민단체, 누구를 위한 시민단체였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시립병원 관련해가지고 예산 통과 안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기자회견도 하고 시립병원 통과됐습니다. 의회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는요, 의제 20일 뭐 했어요? 구청사 폭파돼가지고 성난 문제 있을 때 구청사 폭파한 거는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폐해가 들어간 문제 전혀 제기 안 하셨죠.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본연의 업무에, 본연이 가지고 있는 해야 될 일에 충실하지 않고 이제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만들기만 해놓고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비묻어서 뜯어놓고 있어요. 밖에서 보는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다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오늘 그 자담에 정말 우리 김남춘 기자 나쁜 사람이지만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시면 기본적인 거라도 폰이라도 줬으면 정말 그 바쁜 시간이지만 좀 나름 좀 정리를 좀 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여기 의제에 맞게끔 따박따박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좀 들쑥날쑥한 못해가지고 정말 죄송한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정말로 난상 토론할 수 있는 시장님하고 직접 되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픈된 공간에서 사과사과하고 시장실 이렇게 한번 들어가다가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저거 무슨 결탁한 줄 알아요. 못 가겠어요. 주변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시장실 비서들만 만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도 오늘 시장하고 친한가 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말초신경이나 촉각들이 곤두서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 그런데 하물며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 자주 등장하고 제도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보여졌을 때 그걸 올바른 시각으로 봐주겠냐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자숙하고 만들어놨을 때 물을 주고 거름 주고 해서 옷을 띄워줘야 되는데 지금 옷을 못 피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고, 정말 지지하고 정말 사랑하고 또다시 만들고 싶은 그런 주님이란 말 무슨 뭐라고 하시죠?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똑똑하고 정말 세상을 진짜 착하게 살아왔던 시장님의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옆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기사의 그 방향을 이제는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토론의 자리가 좀 더 좀 광범위하게 진행돼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잡혀 있다면 이재명 시장님이나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좋은 어떻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는 하시고 예, 좋은 말씀들 제가 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온 거를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그 민선 오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저희가 그 정리할 게 있는데, 하나는 저는 시정 운영은 단체장, 시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시장이 모든 결정이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민선 오기에 성공을 바란다면 또 성공을 위해서 활용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속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민선 오기 들어서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제도적 장치를 준비했었습니다. 하나는 시정기획위원회를 초기부터 준비했었는데, 이거는 한나라당이 반대한 게 아니라 민주당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시민 옴부드만 제도를 집행부 발의로다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시민 옴부드만 제도. 그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가로막혀서 그것도 심사 보류되고 준비되지 못했었습니다. 심지어 시장님께서는 한나라당이 특정인을 위해서 이 자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럼 시민 옴부드만을 한 명이 아니라 2명으로 해라. 그래서 당신들도 추천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런 것까지 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산과 관련돼서 권한이 집행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집행부에 있는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의회에서 발의돼서 의원 발의로 다 됐는데 거의 6개월, 8개월 이상 시 집행부, 시의회에서 잡고 있어서 잠자고 있었고, 도저히 안 돼서 집행부 발의로다가 주민참여예산 시의회에 제출하는, 시의회에서 관련돼서 지금 이거 논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시장님과 관련돼서, 저는 시 집행부와 관련돼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상생이 되거나 또 그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라고 한다면, 시의회가 시민들의 그런 참여를 보장을 하고 또 권력을, 실제로 이 세 가지는 권력 자체를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시의회 자체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전 여야, 민주당 한나라당 다 같이 책임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단체장이나 시장에 대한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또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 물론 권력이나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집중되어 있는 것이 단체장에게 권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그런 비판이 집중되고, 또 경청할 만한 말씀을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의 본질을 좀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권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시의회에서 지금 공세되고 있는 측면도, 그런 측면도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선 오기 관련돼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지적이나 그런 거 관련돼서는 충분히 이렇게 귀담아 듣는데, 단체장의 스타일이나 개인의 기질이나 성정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비판이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되려고 한다면 정책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민선 오기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공론화가 되고, 그거에 대한 비판이나 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되고 된다면 오히려 좀 더 생산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저는 정책과 관련돼서 제도와 관련돼서 추진하는 사업 방향과 관련돼서 이런 자리가 이외에도 많이 만들어진다면 또 충분히 저는 여야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자리가 이외에도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우리 시정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얘기하면 자꾸 말하고 싶어지죠. 짧게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다지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거나 그런 저희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거의 보지 못한 것 같고요. 우스갯소리로는 주변에서 성남 시민단체는 환경운동량밖에 없다,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저희 다음 주에 나갈 예정입니다. 자료 조사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북한적으로 분명히 나갈 거고요. 저는 시정개혁위원회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조례를 안 만들고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단순히 제도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여론 수렴을 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단체장의 의지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박원순 의회도 열지 않았는데 자문기구를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시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꼭 예산이 있어야 되고 조례가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예산이 없더라도 자리만 마련해주면 거기 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시의회하고 민주당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이 폭행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의회 의원들이 엄청 처벌하라 라고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저는 과연 시의회 의원들의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그게 들어가는가라는 게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정당의 역할하고 민주당의 시의원 협의하고 역할이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그런 성명이 나간다고 한다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나 정동영 국회의원이 폭행당했던 사건하고 다르죠. 거기 뉴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약간의 좀 이념적이거나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엄청 처벌해라 왜 그냥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시민과의 어떻게 보면 민원 해결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시장이 맞았으니까 엄청 처벌해야 된다고 할 때 참 실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더불어 의회 운영에 있어서 저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당당하고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그렇게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시민들의 관심을 안 갖기 때문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 부분에서는 똑같아요. 왜냐? 회의실 저렇게 커졌는데 좁아서 방청 안 시켜준다고. 민주당의 위원장이 3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다르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운영이 있어서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저는 시민이 한두 명이라도 가서 지켜보고 있으면 최소한 상식적이지 않은 결론 내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 지역 주민이 들어가서 앉아있다고 한다면 최근에도 그랬죠. 모 언론사가 인터넷으로 TV로 방영되는 건 실제로 생중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제에서 생방송을 내보내다가 행정기획위원회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그런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의회 내에서 물론 TV로 방영을 관공서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자유와 여건을 마련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런 그거는 공론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거는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생방 인터넷 생중계를 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시설 모 신문이 시설 관리 분담만 표적으로 그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더라도 저는 그게 결코 그리고 시설 관리 분담에서 요청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여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더라도 저는 하더라도 그거는 국회 같은 경우에 생중계를 되죠. 인터넷으로 방청도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도의회도 갔었는데 도의회도 방청도 했어요. TV로 생중계도 되고 생중계는 아니지만 그런 광고소 내에서 볼 수 있고 근데 성남시의회는 제가 한 번은 방청을 어렵게 했었는데 기자 자리가 없다고 좀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 기자가 그걸 요청을 했어요. 들었는데 자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완전히 공개되고 오픈되면 보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번 의회 때 통합시 과정 논의 과정에서 일부 그걸 심도 있게 다뤘던 행정기획위원회가 방청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무서워서 발언하는데 좀 수위를 낮추거나 아니면 좀 조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라든지 의회의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단체나 기관이 비방이나 이런 발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믿고 싶고요. 다 오늘 좌담회와 토론회와 관련해서 다 잊어버린 발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끝으로 가면서 얘기가 좀 이 시장한테 모아진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그게 잘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정성이 그대로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쉬운 두 사람이 나오기로 하고 나오지 않아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두 분이 나오셨으면 좀 더 토론이 더 재미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오늘 그 2시간 동안 토론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역언론 몇 개사 함께해서 이런 자리를 함께 했다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그 모임, 이런 일들로 해서 정말로 시민이 좀 더 행복해지고 더 주인으로 대접받는 성남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